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년 만에 뉴욕 사우스 브롱스 지역을 찾아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번 메모리얼 연휴 여행객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존스 비치에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 지하철역 선로에서 시신이 발견되어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버드 졸업식에서 졸업생 수백 명이 가자 지구 전쟁 반대를 외치며 집단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미 대학 스포츠 협회가 28억 달러 규모의 리그에 합의하며 대학 스포츠 운영 전반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예고됐습니다. 뉴욕시 한 교사가 자폐증 학생을 의자에 앉혀 밧줄로 묶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어제 뉴욕시 관광업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태원입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년 만에 뉴욕 사우스 브롱스 지역을 찾아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는 뉴욕이 쇠퇴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며 뉴욕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뉴욕 사우스 브롱스에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뉴욕시에서 대규모 유세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욕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블루 스테이트로 유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에서 대규모 선거 집회를 연 것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미국을 다시 더 위대하게 마가 구호를 외치는 유권자들이 몰려들었고 트럼프 역시 마가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참석했습니다. 어제 집회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트럼프 굿즈, 즉 기념품이 판매됐으며 보안은 극도로 삼엄했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경제와 범죄, 이민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뉴욕은 이제 쇠퇴하고 있는 도시가 돼버렸다며 우리는 뉴욕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리와 학교를 안전하게 되돌릴 것이며 일자리와 주택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주거지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층을 의식한 듯 흑인과 히스패닉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인 사우스 브롱스를 찾아가 연설하며 이민자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들 때문에 미국에 원래 거주하던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은 장벽을 세워라 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메모리얼 연휴에 여행객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50마일 이상 여행객 수가 4,4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자동차협회가 발표한 2024 메모리얼 데이 여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 집에서 50마일 이상 떠나는 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4,38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AAA가 전망을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두 번째 높은 것으로 지난 역대 최고였던 2005년 4,400만 명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올해 여행객 이동수단은 자동차 이용이 3,840만 명으로 가장 많고 항공이 351만 명, 버스, 기차, 크루즈 등 기타 190만 명 순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비해 자동차는 4%, 항공 4.8%, 기타 5.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AAA 트래블의 플라트 위데일 부사장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 여행객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거의 20년 만이라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도 10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매우 바쁜 여름 여행 시즌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여행의 경우 어제나 25일 출근 정체를 피해 일찍 출발하고 26일과 27일에는 귀가 정체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에서는 어제 저녁 6,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됐으며 특히 뉴욕시 지역의 세계 주요 공항과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가장 많은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연휴 주말 동안 거의 300만 명이 공항 검문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수감사절 다음 일요일에 세운 290만 명 기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AAA 여행 예약 정보를 토대로 국내외 탑 여행지 5곳을 보면 국내는 올랜도, 시애틀, 뉴욕, 라스베거스, 애너하임, LA 순이며 국외는 로마, 밴쿠버, 런던, 파리, 더블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트렌드로는 패밀리 기념 여행과 버킷리스트 여행, 1인 여행이 늘었으며 철도 여행, 럭셔리 크루즈, 자연 모험 여행과 엔저 영향으로 일본 여행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존스비치에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메모리얼데이 주말에 열리는 베스페이지 에어쇼는 미 공군들이 출동해 다양한 비행쇼로 창공을 누빕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베스페이지 에어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벤트로 매년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열립니다. 이번 에어쇼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에어쇼를 위해 해군, 블루엔젤스 등 전투기 8대가 어제 리퍼블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로열 캐네디언 에어포스 스노우버드, 게이코 스카이 타이퍼스, 브라이틀링 제트팀이 묘기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블루 엔젤스 팀은 메모리얼 데이는 현충일로 재향 군인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날이라며 이것이 블루 엔젤이 에어쇼에 참여하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베스페이지 에어쇼는 모바일 앱 516-842-4400번으로 에어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연자와 스폰서 정보, 사이트 맵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쇼 관람 비용은 무료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 지하철역 선로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고 여파로 뉴욕시 브루클린 브리지와 뉴욕시청 인근 지하철 운행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방복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9시 23분경 28스트리트 렉싱턴 애비뉴역에서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선로에서 시체 잔해를 발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파로 뉴욕시 지하철 456 라인의 운행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MTA는 남쪽 방면으로 향하던 4라인 급행 열차 운전사가 선로 인근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를 목격하자마자 급정지하며 열차를 멈추려 했지만 이미 여러 대의 열차가 시신 위를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즉각 경찰에 신고해 현장 조사가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발견됐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장에는 뉴욕시 검사관과 뉴욕시경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아직 사고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달리는 열차 위에서 달려가는 인증 영상을 찍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철 열차 위를 달리는 사건이 366% 증가했다며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행동을 언제까지 허용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뉴욕시 내 서브웨이 서핑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고 발견 즉시 지하철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수백 명이 가자지구 전쟁 반대를 외치며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졸업생들은 대학 당국이 가자 전쟁 반대 텐트 농성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항의를 표하며 졸업식장에서 줄지어 퇴장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하버드대 캠퍼스에서는 졸업생과 가족 등 9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 행사가 열렸으며 졸업 행사 도중 학사복 위에 팔레스타인 전통 복식인 체크무늬 천을 두른 학생들이 전쟁 반대, 팔레스타인 해방 등 구호를 외치며 줄이어 행사장에서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대학 당국이 캠퍼스 내 가자 전쟁 반대 텐트 농성에 참여했던 학생 13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항의했습니다. 하버드대 측은 학생 13명이 텐트 농성 당시 학칙을 위반한 점이 드러난 점을 고려해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독일 등 서방 주요 국가에서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드렉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지난주 주말부터 팔레스타인 텐트 농성을 벌이다 대학 측의 요청을 받은 경찰의 텐트 철거 경고에 이날 자진 해산했습니다. 대학가의 이 같은 텐트 농성으로 전국적으로 3,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부총장실 연좌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영국 경찰은 부총장실 불법 침입 혐의로 학생 1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평화적 농성이 아니라 담당 안내 직원을 강제로 제압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옥스퍼드대 친팔레스타인 학생단체는 SNS X를 통해 대학 당국이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에 맞서기보다 오히려 학생들을 체포하고 침묵시키고 물리적인 공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홈폴트 대학에서는 150여 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점거 시위를 벌이다 하루 만에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NCAA가 28억 달러 규모의 리그에 합의하며 대학 스포츠 경기 운영 전반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 스포츠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대학 스포츠가 창출하는 수익이 엄청난 데 비해 경기에 출전하는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 수업까지 빠져가며 훈련에 임하고 있지만 모든 수익이 학교와 감독에게 돌아가는 구조는 잘못했다며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전미대학 스포츠협회는 학교가 선수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미대학 스포츠협회와 컨퍼런스들은 14,000명 이상의 전현직 대학 선수들에게 10년에 걸쳐 27억 7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여전히 연방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최종 승인이 난다면 1906년 이래 대학교 운동선수들이 전문 스포츠 선수들처럼 보상을 받고 경기에 뛰는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미대학 체육협회에는 현재 미국 대학 중 1,000곳이 넘는 대학이 가입해 있고 협회는 이 대학들을 재정 규모, 인기에 따라 1부부터 3부까지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회가 창출하고 있는 수익은 프로스포츠와 맞먹으며 특히 가장 인기 있는 대학 풋볼 리그와 남자 농구 리그는 팬들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2022-2023 회계연도에만 총 12억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월에 대학 스포츠를 직접 생중계하기 위해 워너브라더스가 지급하는 금액만 연간 약 9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들은 학생이 아닌 대학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12억 8천만 달러 중 6억 6,900만 달러가 일부 리그 소속 학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대학들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을 고용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학 풋볼 상위 일부 리그 소속팀 감독의 평균 연봉은 약 3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은 수업도 빠지고 학교를 위해 경기를 뛰는데 모든 수익은 학교와 감독들이 가져간다는 비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의 한 교사가 자폐증 아이를 의자에 앉혀 밧줄로 묶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폐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을 상대로 3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 하이드파크 메모리얼 스쿨 교사가 특수교육교실에서 자폐증 학생을 의자에 묶어둔 일이 알려져 해당 교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폐증 학생의 부모는 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의자에 묶었다는 사실을 해당 교사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나 알게 됐다고 밝히고 롱알랜드 교육구에 3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폐증 학생의 부모는 기자들에게 학교 측이 전화를 걸어와 아들을 의자에 밧줄로 묶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사과했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으며 경찰은 이후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 집에 왔다고 전했습니다. 자폐증 아들은 시와나카 지역의 고등학교인 엘몬트와 뉴 하이드파크 두 곳에 재학 중인데 부모는 두 학교를 모두 고소할 예정입니다.
나소 카운티에서 경찰 보고서를 입수한 학생 부모의 변호사 스테파니 오바디아는 교사가 학생의 배 부분을 밧줄로 의자에 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다른 교사와 간호사 2명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와나카 학군의 교육감 토마스 돌란 박사는 사건을 알게 된 후 즉시 조사를 실시했고 교사는 퇴출됐으며 나소 카운티 경찰국과 뉴욕주 교육부를 포함한 당국에 즉시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물게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 학생 교육 과정에서 무릎 벨트 안전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학생 부모는 이조차도 허락을 하지 않았으며 아들이 학교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뉴욕주 감사원이 뉴욕시 관광업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뉴욕시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국내 관광객의 빠른 회복세에 비해 외국 관광객의 회복세는 더딘 모습이며 특히 관광객들이 범죄에 대한 우려로 뉴욕시 방문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뉴욕시를 찾은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지만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외여행과 비즈니스 여행자가 완전히 돌아오고 일자리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관광업이 온전히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뉴욕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6,220만 명으로 집계돼 2019년 총 6,660만 명이 뉴욕시를 찾았던 것에 비해 아직도 약 7%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미국 내 타주에서 뉴욕시를 방문한 국내 관광객은 5,06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4.7%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나라에서 뉴욕시를 찾은 외국 관광객은 1,16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무려 14.1%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광객들의 감소는 뉴욕시 행정부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 뉴욕시를 찾은 전체 관광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중국인 관광객은 2023년 뉴욕시 관광업에 지출한 전체 금액의 9%에 해당하는 19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광객 수는 줄었지만 작년에 뉴욕시를 찾은 관광객들의 총 지출은 48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9년 474억 달러를 지출했던 것을 넘어섰습니다. 주 감사원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호텔 객실료와 요식업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관광에 있어 여행 비용은 외국 관광객보다 국내 관광객이 더 지갑을 잘 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타주에서 여행 온 국내 관광객들은 작년 한 해 296억 달러를 여행비로 지출하였고 외국 관광객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 184억 달러를 여행비로 지출하면서 2019년과 비교해 20% 급감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늘린다면 2025년에는 팬데믹 이전 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약 6,800만 명의 관광객이 뉴욕시를 방문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역대 최다 허리케인이 미국을 휩쓰는 최악의 시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따뜻한 대서양 수온과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서양에서 17개에서 25개의 폭풍이 형성되고 이 중 8개에서 13개는 시속 119km 이상의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역대 5월 허리케인 시즌 예보 중 가장 그 개수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허리케인으로 발전한 폭풍 중 4개에서 7개는 시속 185km의 강풍을 동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허리케인이 다수 발달하는 원인으로는 관측 이후 최고로 달아오른 대서양의 수온, 태평양의 라니니아 현상 발달, 대서양 무역풍과 급변풍의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 프레디 맥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둔화와 국채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모게지 이자율이 7%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30년 고정 모게지 이자율은 6.94%로 지난주 평균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는 4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몰개지 이자율 하락에도 주택시장 회복은 여전히 정체된 상태입니다. 4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에 비해 1.9% 감소한 41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주택가격과 몰개지 금리로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 판매를 꺼리면서 매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주차장 안전 개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주차장 붕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시의회는 주차장 안전을 위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영향을 받는 주요 시기관은 건축부로 세 가지 모두에 반대했지만 시의회의 압도적인 찬성 투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법안은 주차장 중량에 대한 연구와 주차장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2배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소유주가 차고를 더 자주 검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200개가 넘는 차고의 소유자가 시의 검사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상된 시스템을 수리하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마초를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1,770만 명으로 알코올을 이 정도로 섭취한다고 답한 사람의 수를 역대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를 이용한다는 사람의 수가 30년간 90만 명에서 1,770만 명으로 19.7배 증가한 것입니다. 또 2022년 조사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 중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날의 중간값은 4일에서 5일인데 비해 대마초 이용자의 전월 이용 일수 중간값은 15에서 16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